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어 간다. 저는 2020년 10월에 이천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미래를 생각해서 급하게 사표를 던지고 시작한 공시 생활이에요.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생각하며 공무원이 되었지만 생각보다 힘들고 책임이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합격하고 업무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지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에 대한 깊은 고뇌 없이 지내다 보니 1년이 지났지만 나한테 남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업무 지식은 좋아졌고 매뉴얼도 만들면서 상도 받았지만 단지 그뿐입니다. 방향성을 잃고 걸어가다 보니 점점 젖어드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덕체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안문에 보면은 지덕체를 써놨었는데 제가 아마 그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 합격 후에도 영어 공부, 헬스,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 영어 공부는 3개월 만에 무너지고 헬스도 흐지부지, 마음의 여유로움도 업무에 빠져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선 소극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퇴근 후엔 컴퓨터 게임과 누워서 자느라 생긴 뱃살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안정적인 삶을 원하며 공무원이 되었던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내면서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2022년 3월 15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민원대장입니다. 오늘은 이륜자동차 이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이름은 민원대장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민원인을 위한 정보를 다루면서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원대장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덤프트럭 번호판과 관련된 소식이에요. 처음에는 영상을 올려도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에서 유튜브 한다고 영상을 찍고 있으면 동료로서 부담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SNL 영상을 봤는데 회사에서 그 주현영 대리로 나오는 분이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동료들한테 막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제가 걱정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단순히 영상을 찍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무언가를 시도한다고 내 옆에 동료분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걱정과 시선으로 약 6개월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에 시작하지 않는다면 다소 소극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영상을 찍었고 공무원 홈페이지에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시작한 유튜브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 이제 막 들어온 신규인데 이천시 공무원이 보는 게시판에 동아리 홍보 같은 것도 아니라 개인 유튜브를 홍보한다라니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지만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시작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격려와 응원을 받았고 그 힘으로 1년 가까이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1년간의 유튜브 운영과 함께 이제는 블로그도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도전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나는 집을 좋아하고 게으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일하면서 들인 습관이 있는데 바로 다이어리를 적는 것입니다. 다이어리는
약 10년 정도 넘게 사용하면서 하루하루를 굉장히 충실히 살아왔어요. 하지만 다이어리는 업무용 수첩처럼 사용을 하였고 그냥 그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뿐이지 장기적인 목적이나 계획까지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그저 의미 없이 시간이 흐른 기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산 흔적들은 올 한 해도 잘 살았구나라는 제 자기 만족은 주긴 했지만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 연도의 성과 측정이 안 된 것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이런 저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첫째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적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획, 제작, 촬영 등 일련의 과정을 계획을 해야 합니다. 영상을 기획하고 대본을 쓰고 촬영은 언제 하고 일정도 조율하고 편집에 검수까지 이렇게 유튜브를 하려면 분기별, 반기별, 연간 플랜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계획을 못 세워도 최소 월별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큰 목표를 세우게 되니 항상 쉽게 포기했던 것들이 잘 지켜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은 꼭 업로드를 하자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로는 1년 동안 110여 개의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서 3일에 한 개씩 업로드를 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잘 지켜지게 된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좀 창피하지만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과 영상을 통해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나 혼자 아는 것과 누군가에게 설명해주는 지식의 깊이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민원인이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아는 단편적인 업무 지식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의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실제 현장과 법의 괴리 등 다양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민원인의 사정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이 현장에서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 사업자나 종사자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현장도 나가서 무엇이 어렵고 힘든지, 왜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면 단순히 민원인들에게만이 아닌 전국의 공무원에게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업무의 경우 전국에 공문을 발송한 적도 각 몇 번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건 정신 나간 짓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업무 처리가 그러다 잘못되었을 경우에 제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령, 실제 사례, 판례, 3급 기관에 질의하고 법령을 해석본하고 타 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타 시군의 실제 행정 사례, 그리고 현장에 있던 현장 담당자, 관계자, 그것을 업으로 삼는 종사자들 많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가이드를 알려주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 나한테 오는 보상도 없고 오히려 해봤자 저만 위험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는 후배 공무원님들에게 제가 솔직히 이렇게 하라고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전국에 공문을 보내고 나서 제가 몇 달을 그 담당자 공무원분들에게 문의 전화를 받았어요. 건설기계 업무는 보통 시군구마다 한 명이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인수인계의 공백도 많고 민원 처리에 그다지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체계화된 업무 지식도 없어서 담당자로서 뭘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자체 담당자분들에게서 건설기계의 문의 전화를 받고
제가 생각한 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접한 문제들을 가지고 매뉴얼을 계속 보충하면서 작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매뉴얼을 일반 매뉴얼, 심화 매뉴얼 두 개 다 제출을 했는데 둘 다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운적인 요소도 있고, 이게 뭐 제가 뭐 엄청나게 잘해서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제 매뉴얼이 페이지만 한 5, 60페이지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신규 공무원의 시각으로 많은 질의와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매뉴얼을 만들고 나니 사실상 더 이상 이 업무에 대해서 문제될 거는 없었습니다. 담당자로서 내가 담당하는 법이 만들어진 배경, 현실, 과정, 대안들까지 다 알게 되면 일이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그래도 이런 많은 노력이 좀 전국의 담당자분들과 뭐 문의도 나누고 안부도 나누면서 커뮤니티도 형성되고, 업무 이동이 있는 지금까지도 저한테 문의가 오는 걸 보면 제가 일은 잘했구나라는 보람이 있습니다. 셋째로, 몸은 바쁘지만 마음이 여유롭고 친절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업무에 대해 단편적으로 알게 되면은 사실 상사한테든 동료한테든 민원인한테든 누구한테든 간에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만 반복해서 얘기할 뿐이고, 내 업무에 해당하는 게 없으면 법령이 없다, 내 업무가 아니다라는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보다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범위 내의 법령들만 확인해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그래서 제 업무에 대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친절해져요. 저한테 상담을 와도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 다른 사례들까지 다 알려주면서 처리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저 정도가 되려면 제가 아는 업무 이상의 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대로 업무를 아주 세세히 알게 되면은 진짜 일이 쉬워지고 업무가 너무 편해요. 일이 쉽다는 것은 여유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업무를 그만큼 절차를 단축하고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업무가 편해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제 업무가 아닌데도 이 업무들이 저한테 막 오게 됩니다. 정말 최악의 단점이에요. 사실 제가 중소기업을 다닐 때도 비슷했습니다. 연봉은 안 올라가는데 일만 죽어라 합니다. 그 당시에 힘든 티를 내고 저 죽겠습니다,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죽겠다는 소리를 달고 살아야 이 사람이 업무가 힘들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업무 효율을 높여서 일을 단축을 시켜가지고 내 업무를 되게 편하게 해버리면은 이 업무는 쉬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은 똑같이 받는데 업무만 계속 저한테 늘어나니까 이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알아야 할 것, 법적으로 제가 알아야 하고 제가 진행해야 하는 것, 문제 없게 무리 없게만 할 뿐이지, 제 바운더리 이상의 것을 공부해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막 남기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쓰다 보니 장점이 아니라 참 단점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참 몸이 되게 바빴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여유롭고 사실 친절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과 다양한 업무 능력 향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주일에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3일에 한 개꼴로 영상을 올렸는데 보통 그게 일주일에 2개 정도 됩니다, 영상이. 그러면은 일주일에 2개의 영상을 올리려면 일주일 동안 나의 가용 시간과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자는 시간을 줄이고 어떤 짜투리 시간을 아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매일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1년간 올린 영상이 110개가 넘어요.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획, 제작, 촬영, 홍보, 편집, 검수, 피드백 등 많은 작업을 하는데 1년 동안 이 모든 작업을 혼자 진행하면서 업무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습니다. 썸네일이나 포스터 등 간단한 홍보지 등은 10분이면 뚝딱 만들어내게 되고 영상을 찍으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검수 등을 통해서 촬영 기술과 편집 기술을 많이 배웠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지식들을 습득을 했습니다. 농사나 공무원, 면접, 공시생활, 인터뷰, MBTI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누군가를 보고 배우기보다는 지난 날로부터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다이어리를 쓸 때도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만 그거는 사실 만족감의 어떤 하나의 형태였던 것 같고 저는 이 점이 제가 유튜브를 찍은 이유와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영상과 사진, 수많은 편집을 거쳐서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들은 저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요. 제가 누가 얘기해서 사실 그거를 듣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누가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하는 약간 청개구리 습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존경하는 위인이나 롤모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와 비교해서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제 지난 날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이 저에게는 좀 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아쉬운 것도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역시 시작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스스로 많은 점이 좋아진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초심을 기억하면서 계속 정진을 하려고 합니다.